최근에 스캘퍼 분들, 되게 화려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일반인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매매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컨텐츠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래가 아니라 직장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같이 좀 컨텐츠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주제는요, 이 스윙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이제 눌림목을 잡는 이제 신호, 수식 만드는 것을 좀 해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쭉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잘 보면요, 이렇게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급등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급등하고 또 쉬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있는 종목 안에서 잠깐 쉬는 구간들, 눌림목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구간들을 차트에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요, 이 눌림목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눌림목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 부분까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을 해서 눌림목 거래에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차트가 좀 띄워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띄워진 상태로 지금 키움 종합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차트에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잘 보면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잠깐 주가가 이렇게 주춤주춤 눌려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 보통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구간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스윙 트레이딩 조금 길게 추세로 끌고 갈 때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조금씩 매집하는 형태를 많이 보이곤 하는데, 이런 구간에 조금 스윙할 때 좀 편하게 차트에 좀 표시를 하면 어떨까? 자, 그거를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만들어진 결과물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요, 이 구간이 추세 구간이다, 그러니까 스윙 트레이딩을 할 만한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좀 색을 표시를 해놨고, 그 구간 안에서 차트가 잠깐 눌리는 구간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세모 표시로 표시가 되게 수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잠깐 이렇게 눌려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 이렇게 화살표로 지금 이 구간은 눌림목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차트에서 신호로 조금 빨리 알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보면요,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제가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 테니까요,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이걸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준대로 조금씩 응용을 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저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스윙 트레이딩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 먼저 이 추세가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이슈, 모멘텀이 있는 종목, 어떤 관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경향 안에서 작은 파동들, 이런 작은 파동에서 이제 눌림목을 찾는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윙의 핵심은요, 결국 이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을 찾은 다음에 그 추세 안에서 잠깐 쉬는 구간들, 장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있는데 그 안에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다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변동성이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큰 구간은 굉장히 짧은 거래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조금 길게 보는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작아지는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세가 있는 구간, 추세가 끝나지 않은 구간,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요, 그 구간을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볼 거냐, 이 추세 구간을 정의해 볼 거예요. 추세. 먼저 우리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이 추세가 나온 구간들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 흔히 정배열, 역배열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 보통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인 경우, 단기 이평이 아래에 있고 장기 이평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 추세가 하락하는 역배열 형태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차트의 색깔로 일단 정배열 구간을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자, 오늘은요, 이 정배열 구간에 색을 표시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강세 약세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은 여기를 좀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강세 약세는 뭐냐면요,
강세 구간, 어떤 특정 구간에 이렇게 세로줄로 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거든요. 자, 여기에 오늘 여기 정배열 구간만 색깔로 좀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할 거니까 강세 약세 명에다가 오늘은 이름 제목을 정배열이라고 한번 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배열을 어떻게 좀 수식으로 만들 거냐?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동평균선 조건들을 나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동평균선을 제가 수식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수식은 기본적으로 있는 수식 MA. 이 MA가 이동평균선을 의미하는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MA 괄호를 열고요. 첫 번째에다가 종가라고 씁니다. 우리는 주가, 종가의 이동평균선을 만들 거니까요.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야 됩니다. 기간값. 우리가 5일 입평을 할 건지 10일 입평을 할 건지 그 기간 숫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를 넣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 숫자는 내 마음대로 바꿔야 되니까 문자로 치환을 할게요. 자, 저는 기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기간이라고 쓴 뒤에 이 기간이 숫자가 돼야 되니까 이 기간 값에 숫자를 부여해 줄 거예요. 어떻게 부여하냐? 여기 지표 변수에 들어가셔서요. 기간을 써주시고요. 저는 뭐 임의대로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내가 짧은 거래를 하냐, 좀 길게 보냐에 따라서 기간을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바꾸는 거는 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표 변수에 10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 이동평균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이평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맨 위에 있는 이평선이 될 거고요. 이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는 이평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조금 더 기간값이 긴 이동평균선. 자, 요거는 그대로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복사를 하시고, 자, 부등호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요. 여기 기간값에다가요. 저는 곱하기 2를 해주겠습니다. 기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지표 변수에다가 10을 넣어줬기 때문에 기간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여기는 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 1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보다 크다, 더 높은 곳에 있다 라고 설명이 되겠죠. 자, 이 조건까지 만드신 다음에요. 우리 이전 시간에 또 배웠을 겁니다.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여기 논리 연산자에 들어가시면요. and, or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 조건들을 중첩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and 추가를 하고요. 자, 요거랑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복사할게요. 요거를 붙여넣기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이동평균선보다 부등호 이 표시 해주시고요. 똑같이 여기에 붙여넣기. 똑같죠? 여기에는 이 기간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는 기간 곱하기 요 2를 지우고 3으로 바꿔줄게요. 자, 얘보다 얘가 더 기간값이 긴 이평선이 되겠죠? 기간 곱하기 3이면 우리는 이 기간을 10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은 30일 이동평균선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요거를 쭉 이렇게 드래그해서요. 이 두 번째 줄을 마우스 우클릭, 복사,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숫자를 바꿔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이 기간에 있는 숫자를요. 3 바꾸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4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뭐 이평선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요 원리로 한 줄 더 추가하셔도 돼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딱 요 정도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만드셨으면요. 잘 하신 겁니다. 이동평균선 가장 위에 있는 이평선, 단기 이평보다 그 다음 조금 더 장기 이평이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이 이평보다 또 더 장기 이평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기간에다가 곱하기로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지표 변수에 기간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기간 1, 기간 2, 기간 3, 기간 4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한 개만 만들어 두고 그냥 그 한 개 바꿨을 때 다 바뀌게 만드는 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이 적으신 다음에요. 수식 검증을 눌러봅니다. 자, 이상이 없죠? 그리고 작업 저장 완성이 됐고요. 닫기. 자, 차트에 한번 아까 만들었던 거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왼쪽 상단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강세 약세 여기다 만들었죠? 강세 약세를 누르시고 사용자 강세 약세에 들어가면 아까 만들었던 정배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 어떤 구간에 지금 핑크색으로 막 표시가 됐죠. 자, 우리는 아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추세가 있는 구간, 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구간에다가 표시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들에 이렇게 색깔로 보기 편하게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종목들 이런 식으로 다른 종목들 보면 상승 추세가 나와 있던 구간들 이 조건에 맞춰서 이 추세 구간에 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세가 나온 구간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이 표시가 있는 구간은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됐다라고 이제 쉽게 찾는 이제 그런 수식들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호, 일단 화살표, 신호 검색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정배열 구간 안에서 이제 눌림 신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 눌림목을 정의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나는 뭐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져야 눌림목이라고 생각해.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익숙한 지표,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지표, 연관된 지표를 활용을 해서 눌림목을 정의를 해볼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추세가 나온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저는 이격도라는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좀 정의를 해볼게요. 자, 이격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격도가 뭔지 제가 쉽게 좀 설명드리면요. 21선 이격도라고 딱 제가 말을 하면요. 그게 뭐냐? 21선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격이 크다. 그러니까 평균 가격보다 주가 거리가 멀다라고 의미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을 잘 보시면요. 어떤 장기 이평이 있고 그 평균 가격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닿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이동평균선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은 이 평균 가격의 주가가 근접하는 구간들, 어떤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가까워지는 구간들, 보통 그런 구간들은 이제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격도를 활용을 해서 이 이격이 줄어드는 구간, 이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간, 그 구간에다가 한번 화살표를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 차트에 아까처럼 수식 관리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신호 검색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신호로 이동하시고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정배열 구간에서 이격이 감소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 어떤 신호를 만들어 볼까요? 이격 감소 뭐 이렇게 신호를 한번 이름을 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적었던 거랑 똑같이 적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이렇게 종가, 쉼표, 기간, 괄호 닫고 그리고 이렇게 부등호 표시해 주시고 여기다가 기간 곱하기 2 해주신 요 표시 여기까지 해주시고 엔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를 정배열 만드는 구간이랑 수식이 똑같아요. 그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여기다 해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적은 거대로 그대로 다시 또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 자, 이 조건은 뭐였죠? 아까 정배열을 의미하는 조건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기간에다가 숫자를 넣어줘야 되니까 지표 변수에 아까랑 똑같이 기간 써주시고요. 여기 숫자에다가 10을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동평균선 11 이평선을 기준으로 정배열 이평들을 쭉 만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배열 조건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격도 조건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이격도가 줄어드는 구간, 특정 구간, 이격도가 벌어진 구간이 아니라 이격도가 줄어드는 구간, 그 구간 조건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조건을 추가할 거니까 end를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격도 그 수식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격도 수식은 어떻게 쓰냐면요. 디스페리티라고 씁니다. 이격도를 이제 영어로 함수로 디스페리티라고 쓰면 이제 이격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격도 값은요. 이제 100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격도가 딱 100에 있으면요. 주가와 이평선이 딱 만나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보통 이제 이격도가 10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00보다 높아지면요.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격도가 105다. 그러면 그 이격도, 이평선보다 주가가 약 5% 정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100보다 낮다.
뭐 이격도가 95다.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더 낮기 때문에 그 5만큼 이평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격도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이격도가 100에 근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격도 100 근처에 해당하는 숫자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격도 조건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괄호를 연 다음에요. 자, 기간을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요. 우리는 이 기간에다가 숫자를 정해줬죠. 어떤 숫자를 정해줬을까요? 지표변수에 10. 10이라는 숫자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 수식은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도 값을 구해라 라고 이제 딱 입력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일 이격도예요. 1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제 이격도가 구해지는 건데, 자, 요거보다, 자, 이 수치가 100에 근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100에 근접한 수치, 그 범위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 100 근처 어떤 범위 내에 있으면 신호를 만들어라.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 신호 범위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이 신호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이격 상단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격 상단 적었고, 이 상단이 숫자가 돼야겠죠. 100 근처의 숫자가 돼야 될 겁니다. 요거를 제가 정의를 해줄 건데, 지표 변수에 들어가셔서요. 이격 상단 똑같이 쓰고요. 이격도가 100 근처에 있어야 주가가 이평선 근처에 닿은 거기 때문에 100보다 살짝 높은 105 정도 이렇게 이격 상단을 잡아둘게요. 10일 이격도가 10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여기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한 줄 더 추가해야겠죠. 왜냐? 이격도가 100 근처인데 이 상단을 잡았는데 하단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주가가 이격도 100에서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단보다는 또 커야겠죠. 그 큰 조건을 또 똑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거랑 똑같이 여기를 복사하셔서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이격 하단, 이격도 하단 그 값을 요 값을 또 정해줘야겠죠. 똑같이 지표 변수 들어가셔서요. 이격 하단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100보다 큰 105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100보다 5 작은 95 정도를 할게요. 자, 이러면 100 근처에서 이격도가 105와 95 사이에 주가가 범위에 딱 들어왔을 때 자, 신호가 나오도록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수식 검증을 눌러주십니다. 여기랑 똑같이 적어주시고 수식 검증까지 끝내셨으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색상, 표시 색상을 뭐로 할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뭐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화살표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뭐 삼각형으로 설정을 해놓고 저장을 누를게요. 자, 저장 누르면 저장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거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신호 검색 그리고 사용자 검색 들어가셔서 이격 감소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 추세가 나온 구간에서 이격도 특정 이격도의 주가 범위가 딱 들어온 경우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강한 추세 구간이 있지만 이격도의 주가가 딱 들어온 구간.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정한 이동평균선 그 구간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기는 어려워요. 이 화살표 상으로는 여기가 이격도가 줄어든 구간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야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해주는 그 라인도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격도가 줄어든 구간, 이 화살표가 만들어지는 기준선, 그 변동성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판단하는 그 이격도 범위, 그 범위 구간을 이렇게 선으로 보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컨셉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들 보면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던 구간들 사이사이에 눌림목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이제 화살표가 표시가 되면 이런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을 때는 변동이 줄었고 좀 눌림목인 점을 좀 참고해 봐야겠다. 이때 좀 스윙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인가 다른 것들도 함께 복합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좀 그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 이 화살표가 표시되는 기준선, 스트라이크 존, 그러니까 이 추세가 나온 구간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보기 더 편하게 그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기준선도 이 차트에 딱 진하게 표시를 해서 보면 이 구간은 지금 거래를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위치구나. 그런 것들 돌려볼 때 좀 편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딱 이 화살표가 표시되는 기준선까지만 딱 표시를 하면 이제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수식 관리자. 자, 이번에는 기술적 지표. 여기에다가 만들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자, 그리고 이번엔 이름을 뭐로 지어볼까요? 스윙 기준선. 뭐 그냥 이름 이렇게 그냥 적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적어보고 이번에도
아까랑 되게 비슷합니다. 아까랑 비슷하니까 아까 비슷했던 걸 조금 응용을 해서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여기 수식 1번에다가는요. 정배열 조건, 아까 만들었던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정배열 조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 정배열이라고 써주시고요. 아까 썼던 그 수식 MA 그리고 종가, 쉼표, 기간.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했죠? 이게 이동평균선 수식이라고 했죠. 종가에 대한 특정 기간에 대한 이동평균선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기 기간에 대한 값을 정해줘야겠죠. 지표 조건 설정에 기간, 그리고 아까 10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10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커야 되죠. 똑같이 여기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아까랑 수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도입부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 기간에다가 곱하기 2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복사를 해서 복사 그리고 AND 추가 조건 추가를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기간값을 여기에는 기간을 곱하기 2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는 기간값을 2를 삭제하고 3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이건 다 아까 해봤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또 복사를 해서 복사,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숫자를 이번에는 2가 아니라 3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4. 자, 여기까지 해주신다면 자, 이번에는 이 정배열 수식을요.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정배열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해준 거예요. 치환을 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 끝에다가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세미콜론 요거. 요 표시까지 해주시면 자, 일단 정배열 조건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 거냐? 이 정배열 구간 안에서 그 이격도, 우리가 만든 이격도 범위 그 구간을 선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실 거냐? 일단 같이 한번 딱 두 줄만 추가를 하면 돼요. 먼저 이동평균선 상단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상단이라고 적고요. 자, 상단을 정의를 해줄 건데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이동평균선 함수예요. 자, MA 괄호 열고 종가 그리고 쉼표 누르시고 기간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에 곱하기를 해줍니다. 곱하기 뭘 하냐? 이격 상단 그리고 나누기 100. 자,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이격 상단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는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지표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이격 상단 써주시고요. 우리 아까 이격도 상단을 105 정도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105라고 써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올게요. 여기에 딱 요거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똑같이 적어주신 다음에 자, 우리는 이 상단 조건을 딱 함수로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세미콜론. 자, 여기도 요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줄로 넘어옵니다. 자,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를 쓸 거예요. 자, 어떤 함수를 쓸 거냐? 여기 함수 설명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밑에 기타 함수 누르면요. 맨 밑에 여기 value wh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는 뭐냐면요.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해당하는 그 수식값을 차트에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함수를 활용하는 의미인데 요거를 똑같이 적어줄 거예요. 밑에다가 자, 이렇게 value when 적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면 잘 쓰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열고요. 맨 앞에는 1을 쓸 거예요. 자, 요 1은 뭐냐? 특정 조건이 첫 번째로 만족됐을 때 함수에 있는 값을 반환을 해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보통은 1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1번에는 쓸 거기 때문에 여기 1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쉼표를 써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갈 거냐? 첫 번째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정배열. 자, 이렇게 정배열이라 써주시면요. 이 함수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 정배열 조건, 우리가 만들었던 이 정배열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첫 번째로 만족할 때 어떤 값을 반환을 해라. 그 값, 뭘 반환을 할 거냐, 무엇을 차트로 그릴 거냐를 여기 세 번째에 써주면 돼요. 이번에 여기 쉼표 세 번째 칸에다가 무엇을 써줄 거냐? 아까 만들었던 이 상단, 이격도 상단 지표. 요거를 쓰도록 여기에다가 상단이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괄호를 닫고 마지막에 그리고 괄호를 닫고 이제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상단선 만들었으니까 우린 똑같이 하단선도 만들면 되겠죠. 하단선. 자, 하단선 만들게요. 하단선은 간단합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몇 개만 바꾸면 돼요. 자,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복사. 그리고 수식 2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식 2번에서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 상단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상단을 하단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격 상단도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 지표 조건 설정 들어가셔서요. 이격 하단도 설정해 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뭐 95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수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상단을 또 지우고 하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자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요. 이 선 모양을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 라인 설정 들어가셔서요. 자 이 선 색깔을 좀 정해줄 건데 자,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색깔을 뭐 저는 이번에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2포인트 밑에 선도 클릭을 해주시고 색깔을 뭐 주황색 그리고 2포인트 뭐 이거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케일 탭 들어가셔서요. 여기 지금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화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 지표를 추가했을 때 차트 아래에 추가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격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추가를 해주시면요. 이 추가하면 차트와 겹쳐서 바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케일에 가격이라는 탭 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자 그리고 닫고 한번 아까 만들었던 거 추가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기술적 지표 그리고 사용자 지표 들어가셔서요. 아까 만들었던 기준선 뭔가 선이 쭉 나왔죠. 자 우리 아까 이 선을 뭐라고 정의를 했죠. 자 여기 스윙 기준선 만들었던 거 클릭을 해보면 정배열 구간에 이격도가 감소한 구간에 선을 표시해라. 그래서 이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라 라고 만든 거예요. 잘 보시면요.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 이제 상승 추세 구간 이렇게 색깔로 상승 추세 구간이 나와 있는 구간들이 있죠.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구간들 잘 보시면요. 주가가 이 주황색 색깔 선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황색 색깔 주황색 선 범위 밖으로 나가 있을 때는 화살표가 없고 추세 구간에서 이 주황색 구간 범위 안으로 주가가 딱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쉽게 설명을 하면 추세가 있는 구간에서 변동이 줄어드는 구간. 자, 그런데 이 추세 구간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추세를 조금 더 짧게 보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거 추세를 뭘로 정의를 했냐면요. 조건 설정에 기간값을 10으로 했잖아요. 이 10이 11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1선 여러 개를 이제 중첩을 해서 추세를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짧은 추세를 가지고 조건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숫자를 한 5 정도로 바꿔보시면 그러면 5일선을 기준으로 더 짧은 정배열 추세 구간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한번 다 5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격 감소도 이 기간을 5로 바꾸고요. 이것도 5로 바꾸면 조금 바뀌었죠? 이러면 신호가 좀 많아졌을 거예요. 기준 되는 이동평균선을 5일선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지표예요. 짧은 추세가 있는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된 거고 짧은 추세 구간 안에서 그 5일선 전후로 이격도 범위 내에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도록 나타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추세를 좀 길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라 뭐 나는 조금 굉장히 긴 추세를 본다. 20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기간은 20일 바꾸고요. 이것도 기간을 20일로 바꾸고요. 여기에 기준선, 이것도 수식해서 기간을 20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20일로 바꾸면요. 21선 기준으로 정배열 신호를 새로 만든 거예요. 더 긴 기간값이기 때문에 더 긴 장기 추세 기준으로 추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표가 21선 기준으로 이 지금 주황색 선들 있죠? 21선 기준으로 그 위아래 이격도 밴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밴드 안에 사이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구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구간에서 이런 눌림목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화살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이 있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각각 그 투자자마다 내가 하는 방식에 따라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 적당한 기간값을 찾으신 다음에요. 나한테 맞는 형태로 바꿔서 응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추세를 보냐, 어떤 구간들을 좀 눌림목으로 잡을 거냐, 그걸 좀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에 이 이격도 범위도요,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밴드 폭을 난 줄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요, 100을 기준으로요, 여기 상단을 뭐
102 그리고 하단을 98 이러면 이 폭이 좀 더 좁아졌죠. 더 좁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는 이 폭을 좀 넓게 하고 싶다. 이동평균선보다 좀 넓은 구간을 좀 매수하는 그런 화살표 나오는 표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단을 뭐 한 110, 110 그리고 하단을 뭐 90 뭐 이런 식으로 더 늘려주셔도 됩니다. 확실한 거는 요 상단과 하단은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조금 높고 100보다 조금 낮은 값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한 105 정도를 쓰니까 저는 이제 기본 값으로 105와 95 정도를 설정을 해둔 거고요.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 이격도 범위 값도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형태로 한번 차트들을 여러 가지 한번 돌려볼게요. 자, 뭐 차트 구간에서 어떤 구간이 추세 구간이었구나, 장기 추세 구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알랩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많이 없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기 추세 구간에서 보면 뭐 이런 구간에서 좀 스윙을 고려해볼 만한 위치였다. 지금 이 아까 지표를 좀 길게 해놔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짧게 바꿔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11선, 10일 기준으로 스윙이니까 한 10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11로 바꿔놓고 다시 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나온 구간들에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든 구간, 이런 구간들 표시가 되고요. 뭐 청담 글로벌 이런 것도 보면 요 구간이 추세가 좀 있었던 구간이구나. 그런 구간에서 변동이 좀 줄어드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좀 스윙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표시가 없죠. 그런데 중간중간 이렇게 추세가 나온 구간들, 잠깐 추세가 나올 때 주가가 눌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데 추세가 빨리 끝나면 반등이 없이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너무 맹신하는 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스윙을 고려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추세가 나와 있는 구간들 사이사이에 변동성이 좀 줄어들 때 이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추세가 있구나, 조금 눌림목이 있구나 이런 걸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일봉에다 추가를 했는데 뭐 만약에 분봉에 응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봉에도 조금 수치값을 바꿔서 비슷하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원리, 어떻게 내가 추세 구간을 정의해 줄 거냐, 그리고 내가 눌림목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좀 추세 구간도 정의를 해봤고, 추세 구간에서 이격이 줄어드는 구간, 변동이 감소되는 구간, 이런 구간도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막상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눌러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거 뜻을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렵지만 직접 하나씩 만들어 보면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응용도 가능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이격도 싫다. 이격도를 말고 내가 잘 아는 지표가 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지표를 섞어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좋아하는 지표를 여기다가 바꿔서 응용을 해주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스윙 트레이딩, 그런 눌림목 구간을 좀 찾을 때 이런 지표들을 좀 각각 여러분 기준대로 만드셔서 좀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각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냥 차트에 아무것도 띄워놓지 않고 보통 스윙을 할 때 각각 이제 그 기준들이 명확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에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표시를 해두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만의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맞는 지표,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간까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흐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값으로 딱 맞추셔서 여러분한테 맞는 좋은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댓글들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기능 궁금하다, 아니면 또 뭐 이런 거래, 뭐 예를 들어 스윙 트레이딩이나 뭐 단기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내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차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런 게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반영을 해서 또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데 참고할 테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모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